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할 때 전화로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살해 협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너 이 녀석 죽여버리겠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오늘 밤에 찾아가겠다, 어디를 찔러버리겠다, 뭐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잔인하게 훼손시켜 버리겠다는 등 뭐 제가 구체적인 표현은 영상이라서 못하지만 아주 잔혹한 협박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살해 협박만 이 정도지 이외에도 그 인격 모독은 진짜 수없이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저를 딱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공격적인 성향도 아니고 누군가를 먼저 자극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저에게 저런 욕설을 하는 가맹점 사장님들은 보통 저라는 개인에게 화가 난 게 아니고 본사에 대한 분노를 저에게 푸는 거였죠.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사장님들이 참 뭐 원망스러웠고 너무 화가 났는데요. 그렇다고 또 뭐 그 사람들이랑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 안 됐어요. 그럼 제 실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살해 협박보다 더 무서운 실적 압박에 시달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살해 협박을 받을 땐 받더라도 나중에 바카스라도 한 상자 사들고 가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나는 본사에서 시킨 대로만 한 건데 욕이란 욕은 내가 다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서 사과까지 해야 된다는 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증오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랜차이즈를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근무하면서 보면은 본사에 불만을 가진 가맹점 사장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본사가 대기업일수록 가맹점보다 절대 우위에 있기 때문에 통제나 갑질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본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맹점의 불만도 같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는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는 거친 사장님도 있고 법을 들이대는 똑똑한 사장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녔던 회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업계 종사하면서 간접 경험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칼과 법을 들이대는 가맹점 사장님들은 처음엔 다 기세등등해요. 뭐 자기네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칼과 법을 들이대면 상대방이 좀 쫄았거든요. 하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칼과 법보다 100만 배 무서운 걸 갖고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돈은 정의, 팩트, 공정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찢어 발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칼과 법을 들이대면서 횡포를 부리는 사람보다 돈 들이대면서 횡포 부리는 사람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사실 가맹점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이에서 분란이 생기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맹점에서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해서 본사를 상대로 뭐 싸움을 건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맹점에서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본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에 제보도 한 거죠. 그럼 본사에서는 명예훼손으로 5억 맞소송을 걸어요. 그렇게 되면 가맹점 사장이 밤새 네이버 지식인 찾아가면서 본사에 대응할 때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면서 칼퇴근을 합니다. 시작부터 기울어진 승부인 거예요. 가맹점 사장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 걸린 소송,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인생을 건 사투가 시작된 건데 본사는 별 생각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인걸요. 개인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설사 가맹점 사장이 수개월, 수년을 버텨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이긴 게 아니에요. 뭐 이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후죠. 반면에 대기업은 저도 잃을 게 없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선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 그냥 입금해주면 끝나는 걸요. 가맹점 사장이 처음엔 내가 옳으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호기롭게 들이대지만 현실은 그냥 돈이 이기는 게 현실이라는 걸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싸움이 몇 개월 이어지다 보면 이거 진짜 인생 망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 사장들 중 10중 8구는 본사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는 칼을 들고 들어오던 기세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 사장이 실제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옳은지 그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간접 경험들은 제가 진짜 돈을 크게 벌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힘없는 나에게는 그렇게 온갖 모욕을 일삼던
그 인간 부류들이 돈 앞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다. 그럼 내가 그런 모욕을 당했던 것은 돈이 없는 내 잘못 아닌가? 어차피 그런 인간들은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사회도 내가 정의롭게 바꿀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바뀌겠다. 내가 그들보다 더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정의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은 뒤로 저는 하루하루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주 더러운 일을 하나 당했어요. 제 가게 중에 가장 어려운 매장 하나를 부동산에 내놨었거든요. 거기가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오피스 상권인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타격이 너무 심했어요. 뭐 제 매장 중에 대학가나 유흥가에 있는 매장들보다 오히려 타격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자리고 예전에 워낙 잘 됐던 가게여서 처음엔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됐어요. 그중에 권리금만 맞춰주면 바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권리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임대인한테 양도양수하고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다음 임차인한테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려받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증금 20%, 월세 25%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국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설득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뭐 그 과정도 말하자면 긴데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뭐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무조건 인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문득 예전에 저 그 처음 장사해서 망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월세 10%를 올려받는다고 했었거든요. 아니 망해서 나갔는데 뭔 월세를 올려받냐고. 진짜 비참하게 사정사정하고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었는데 뭐 그런 게 안 먹히죠. 뭐 결국 나중에 손해 엄청 보고 결국 빠져나오면서 그 임대인 원망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대인은 훨씬 더한 분이잖아요. 이 시국에 남들은 월세 깎아주는 판에 25% 인상이라는 게 뭐 참 어이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가게에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은 다 떠났고 그 뒤로는 무권리로 내놔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계약기가 만료되면 공시를 내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길래 법대로 하겠다고 했더니 또 뭐 법대로 해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이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다, 내가 너무 분통이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별 상관없다, 괜찮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직장 다닐 때나 장사 초창기 같으면 보증금 몇 천만 원이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받을 거 못 받으면 진짜 열불이 터지고 초조했을 거예요. 당장 그 돈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걸 또 받아내기 위해서 임대인 쫓아다니면서 빌고 사정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안다면 좌절하고 또 비참해졌겠죠. 사실 지금 이 임대인이 법대로 하라고 으름장 놓는 게 자기가 법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다음 임차인 구할 때까지 시간 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되고 제가 뭐라고 해봐야 듣겠어요. 말 그대로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재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는 이제는 그 보증금 몇 천만 원이 저한테 별로 큰 돈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제 직원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쓰레기들을 제가 직접 다 상대를 해야 했고 보증금도 저한테 엄청 절박한 돈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쓰레기를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도 크게 상관없는 돈이 된 거예요. 뭐 솔직히 제가 아무렇지 않을 정도는 아니고 뭐 살짝 짜증이 나긴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비참해질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먼 미래에 제가 자산 1,000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도 짜증이 나지 않을 거고 그 임대인한테 별 감정도 안 생길 거예요. 그냥 직원한테 법대로 진행하려고 지시만 하고 다시 생각도 안 나겠죠. 그래도 좀 괘씸하다 싶으면 보증금만 받아낼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은 행위,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한 행위, 이런 것들까지 다 싸잡아서 피해보상 소송까지 하고 최소 1년 이상 처절하게 괴롭혀 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지시하고 그 임대인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법정 싸움할 때 저는 뭐 그런 짓이 했는지 기억도 잘 못할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상대방이 나한테 똑같은 나쁜 짓을 했더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세상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내가 적당한 힘이 있으면 그냥 별일 아닌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나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면 내 말 한마디로 그런 쓰레기들을 정의롭게 심판하고 손쉽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정의는 옳은 사람의 편이 아니라 센 사람의 편인 거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억울한 게 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지 같아도 남 탓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은 못 바꿔요. 이 악물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정의롭고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다들 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위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악이 바쳤던 거 다 끌어모아서 위로 올라가는 원동력으로 쓰자고요.